여러분, 주식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말 많이 듣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 거품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주변에 잘 된 사람 본 적 없다고, 주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주식이 과연 정말 위험한 걸까요? 그러면은 그 위험하다는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과 직장인이 투자해야 하는 그 원칙 6가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나요?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 아마 투자금을 잃는 거를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위험은 투자금을 잃는 거니까. 그리고 투자에서는 불변의 법칙이 있죠.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첫째로는 결국에는 위험과 수익의 적정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떠안는 위험에 대한 수익 보상을 요구하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왜 우리 어른들 시대에서는 금리가 높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전세 제도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돈을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은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더라도 이자 수익이 있다는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 갖다 넣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나 은행의 위기를 봤을 때 별로 그닥 좋지 않으니까 높은 이자를 준 건데도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여기 은행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높은 수익이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흑역사를 잠깐 공유를 하자면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서프라임 몰기지가 터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저거 읽었을 때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과 은을 모으는 거였어요. 뭐 IMF 때도 뭐 그런 얘기 많았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왜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 금고 나오고 막 금고 안에 보면 금 쌓여 있고 막 현금 다발로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거 있으면 있어빌리티가 올라갈 것 같아갖고 제가 금고를 샀어요. 금고를 사갖고 그 당시에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게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이런 때였어서 그런 거를 사갖고 금고에 넣어놓고 또 현금도 다발로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또라이 같은 짓이죠. 제가 그 당시에 1,000원을 금고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1,000원이었으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100원이 남네? 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지금 아시면은 제 세대 분이신데 그때 햄버거를 살 수 있었는데 제가 그 1,000원을 금고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지금 오늘날 그 1,000원은 1,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햄버거가 1,200원이 됐다고요. 근데 저는 1,000원을 금고에 처박아 놨잖아요. 그 1,000원을 그대로 2020년에는 햄버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1,000원을 그냥 그대로 금고에 박아놨음에 인해 시간이 흘러서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저는 투자를 했을 때 20% 손실을 본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거는 제가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100%인 거예요.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 근데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주식이 위험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위험하다는 게 나의 투자금을 잃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이미 20%를 잃는다고요. 100%의 확률로. 근데 아주 심플 프로바빌리티로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 50대 50이라고요. 근데 투자를 안 하면 확률은 100%라고요. 어느 게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은행 금리 어떤가요? 저희 가족은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7% 정도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비축해 놓는 거죠. 왜냐면 모든 걸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비상금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7% 정도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자를 1.5% 주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1.5%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제로 금리로 가고 있는데 이 이자율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개인 레벨에서 풀어서 보면, 기업 레벨 말고 개인적인 레벨에서 보면 정부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야, 우리 경기 안 좋으니까 내가 금리를 낮췄어. 이자를 낮췄으니까 너네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봐도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 나가서 돈을 써. 돈을 풀어.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돼. 이걸 정부에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너네 은행에 넣어봤자 쓸모없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은행에 쌓아두는 돈, 지혜롭게 투자하는 돈, 어느 게 더 위험한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식은 하지 마.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주식을 하지 마. 이거의 뜻이 뭘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을 하지 마라는 이 뜻은, 이건 아마 전업 투자자, 아니면 도박처럼 주식에 빠져서 맨날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데이 트레이딩은요,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저처럼 경제에 관심이 많고 파이낸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전문 영역이라고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 같은 직장인이 지켜야 할 원칙, 왜냐하면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안 하면 100% 손실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6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비 직장인 있으신가요? 9시 반이 딱 되면은 분명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 회의실에 함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기 주식시장에 가 있는 그런 친구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점심시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내가 쏜다 했을 때 주식시장을 보면은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오후에 와서 괜히 시무룩해져 있는 거 보면은 주식시장은 하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점심 괜히 쌌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직장인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채팅창에 대답이 좀 느리거나 아니면 일을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쟤 또 주식 생각하고 앉아있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세요. 둘째, 마켓에 투자하세요. 뭐 ETF 이런 상품 많잖아요. 여러분들 마켓에 투자하셔야지 직장인 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시나요? 와인에서 이제 보면 와이너리가 있잖아요. 주식 시장을 와이너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개별 주식 있잖아요.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개별 주식을 포도 한 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이너리를 떠올리시면 와이너리 안에는 어떤 포도가 있죠? 정말 품질 좋은 포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썩어간 포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농부가 훔쳐먹는 포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수로 폐기 처분해버린 포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제대로 된 포도 한 송이를 고르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잖아요. 맨날 포도를 바라보고 있는 농부가 아닌데 제대로 된 포도 한 송이를 고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약에 골랐다고 해도 그 포도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이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데이터를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나파밸리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의 퀄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와이너리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1년 농사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파밸리나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좋은 와이너리라면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꾸준하게 좋은 제품의 와인을 생산해 낼 거라고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날 우리가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죠? 회복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에 마켓에 대한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어떻게 돼 있죠?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되죠? 저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빼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켓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 썩은 포도가 나올 수도 있고 폐기 처분된 포도가 있을 수도 있고 훔쳐간 포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포도 한 송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켓에 장기 투자하세요. 셋째, 그래도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시다? 직접 투자하세요. 폭스넷, 주식갤러리 이런 거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에서 버려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말은? 여러분들 어떤 전문가가 나와갖고 우리는 A 주식에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100억 투자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거는 일부분이에요. 이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헤지펀드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해지가 뜻이 뭐예요? 이 위험을 이제 해지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은요, A 주식에 100억을 투자했어요. 맞아요. 근데 B 주식을 이용하고 C 주식을 이용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이 A라는 전체가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 대비를 해서 이미 대비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절대로 올인하지 않아요. 다 해지 수단을 다 걸어놨다고요. 이미 플랜 B가 있고 이미 백업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따라서 올인한다? 망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들입니다. 10번 돈을 벌면 뭐예요? 한 방에 다 날리면 끝인데, 개별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포도 한 송이에 대해 잘 알겠어요? 아니면 이 포도 한 송이를 맨날 물 주고 가꾸는 농부들이 잘 알겠어요? 농부들이 잘 알겠죠. 근데 농부들이 이 포도가 정말 대박이 날 포도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들이 사겠죠. 지들이 사고 가장 최측근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겠죠. 그리고 나서 짜투리로 남은 것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갖고 살짝만 머뭇하다가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땐 너무 늦은 거라고요.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이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옆에서 야 테슬라 사야 돼, 테슬라 사야 돼 그러면은 그런가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내가 사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리고 옆에서 야 테슬라 말고 이제 니콜라가 새로운 The Next 테슬라야, 니콜라를 사 해서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마치 내가 투자하기를 기다린 거야, 시장을. 바로 내려가죠. 이런 사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속가내요? 이런 거 사례들 엄청 많아요. 코닥, 노이신 카페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포도 한 송이가 잘 자랄지 안 자랄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종목, 내가 관심 있는 회사, 내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고 튼튼한 그 기업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거기에 왜 투자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1분 내에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한 확신 3가지를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투자해야지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넷째, 꾸준히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발목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 이거 하시는 분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타이밍에 계속 연연한다? 이러면 직장인 좀비가 나옵니다. 계속 주식시장 봐야 되고 계속 뉴스 찾아봐야 되고, 근데 심지어는 주식을 잘 사고 잘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식이 올랐다고 돈을 벌었는데도 기분이 나빠져.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거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죠. 한 번은 피크에서 딱 팔아서 신이 내린 타이밍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사고 파는 것을 몇 번을 반복하는데 매번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3만전자에서도 샀고 4만전자에서도 샀고 5만전자에서도 샀고 6만전자에도 샀습니다. 타이밍에 예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저는 오래 가져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세요. 5번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레버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아니면 또는 전업 투자자가 되면은 레버리지는 꼭 필요한 툴이에요. 레버리지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게 정말 길인데, 레버리지는 곧 좀비 직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썼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마진콜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은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버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 맨날 주식 차트 들여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이면은 그냥 기분 나쁘면 많은데, 내가 갑자기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다? 이거 사람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잃어도 될 만한 그 금액만 지혜롭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와 의논해서 함께 주식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을 줘요.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나는 테슬라에 올인하고 싶다,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배우자가 옆에서 말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몰래가 아니어도 그냥 혼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폭망했어. 그러면은 쥐구멍 찾고 싶겠죠. 돈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거 부부싸움의 지름길 아닐까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하시려면 부부가 의논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다시 정정할게요. 큰 돈은 없고 그냥 좀 금액이 있는 금액을 투자를 할 때는 함께 하고요. 개인적으로 서로
이제 소소하게 갖고 놀 수 있는 금액도 있어요. 소꿉놀이 수준.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한 데 망해도 우리가 뭐 서로 블레임 할 수는 없거든요. 같이 결정해서 같이 투자한 건데, 이견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합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